우리가 살고 있는 구리에는 아주 중요하고 귀한 문화유산들이 가득하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기회에 구리의 역사를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문화해설사와 함께 구리 역사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자,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볼까요? 구리시에 대해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 구리라는 이름은 언제 어떻게 지어진 걸까요? 예, 그 구리라고 하는 말은 1914년 일제강점기 때 양주군의 망우리면과 구지면 그리고 노해면의 일부를 합쳐서 구리면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원이 되는데 구지면에 구자를 띄고 망우리면에 리자를 띄워서 구리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구리에는 갈매동, 동구동, 인창동, 교문동, 수택동, 산호동, 아천동, 토평동이 있는데요. 각 동마다 재미있는 이야기가 얽혀있는 마을 이름 하나씩은 갖고 있답니다. 이 산울이라고 하는 지명이 생기게 된 것은 태조대왕의 건원릉이 여기에 만들어질 때에 강원도에서 오신 네 분, 박씨, 추씨, 엄씨, 주씨 이분들이 돌아가지 않고 여기서 살았을 때 그분들이 늙어서 네 분이 살았다고 해서 산울이 늙사자, 늙을자, 마을리자라고 하는 이름이 생기게 된 동네입니다. 쇳다리는 삘기, 우리가 어렸을 때 그 띠밭 속에서 뽑아먹는 그 삘기를 셋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리는 많다는 뜻이죠. 그래서 쇳다리 하게 된 삘기가 많은 지역의 이름을 말하는 것이겠죠. 돌이 많아서 이름 붙여진 돌섬마을. 옛날부터 이 마을 사람들은 장마가 오면 늘 돈대로 대피했었다는데요. 이곳은 돌섬, 돈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돈대라고 하는 것은 1925년 을축년 장마로 인해서 이 동네가 다 싹 떠내려갔을 때 그 다음에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등짐을 해서 흙을 높이 쌓아서 모은 곳이 돈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밖에도 조선 후기 무렵 동네에 궁이 자리 잡고 있어서 궁마을이라고 불린 궁말부터 숙종대왕의 후궁의 묘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귀인김 씨의 묘가 있었다고 해서 궁말이라고 전해집니다. 장마가 지면은 물이 여기까지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배를 타고 저쪽 왕수천을 넘어갔다든지 또 여기서 배를 타고 이쪽으로 넘어간다든지 그랬기 때문에 항상 배를 타던 곳이라 해서 이름 붙여진 배탈고개. 소나무가 잘 자라고 배연에도 um이 잘 튼다고 하여 붙여진 우민의 마을 등등 각 마을마다 저마다의 사연을 가진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구리의 문화재 하면 역시 이곳 동구릉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요. 동쪽에 있는 9기의 왕릉이라는 뜻으로 붙여진 이름 동구릉. 조선시대 임금들이 묻힌 곳답게 웅장함과 위엄이 대단한데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왕릉군인 이곳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됐었죠.
2009년 6월 30일자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등재가 된 배경에는 조선조 600년을 통한 제사를 계속했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도 그 능 관리를 딴 나라에 비해서 아주 월등하게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문화유산이 되는데 기폭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동구릉 입구에 있는 이 홍살문은 잡귀가 못 들어오게 하는 벽사의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동구릉에는 많은 왕과 왕비들의 능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건원능.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잠들어 있는 곳입니다. 건원능 홍살문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두 개의 길이 보이는데요. 왼쪽은 신이 걸어가는 길인 신도, 오른쪽은 왕이 가는 길인 어도라고 합니다. 정면에 보이는 이 정자각은 능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는 건물인데요. 동구능의 정자각은 조선 왕릉의 표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또 태조대왕님의 신도비가 보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자각과 함께 보물로 지정된 이 건원능 신도비에는 태조 이성계의 조선 건국 과정과 생애 업적이 새겨져 있습니다. 건원능은 특이하게도 잔디가 아닌 억새풀로 봉분이 뒤덮여 있는데요. 태조의 유명에 따라 함흥 영흥면 흑성리의 청원을 떠다 능상을 덮었고 억새풀을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조선을 건국한 왕의 무덤답게 무덤 주변에는 수많은 성물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무덤 주위에 에워싸고 있는 이 곡장은 신을 보호하기 위해 비바람과 잡신들을 막아주는 일을 하고요. 이 곡장의 크기가 더 높이 올라갈 수가 있고 여기에 있는 이 넓은 이 혼유석은 왕의 혼이 나와서 휴식을 취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제사를 지낼 때는 멀리 있던 왕의 혼이 이 망주석을 보고 이곳을 찾아와 제사를 받는다고 하네요. 살아생전 왕을 호위해주던 문무인 대신. 이제는 무덤 앞의 문무인석들이 왕의 영혼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동물은 여기 흙을 건드린다든지 이 산수를 건드렸을 때 그 동티가 나는 것을 가장 잘 해결하는 것이 양이십니다. 그리고 이 호석은 세상에 힘이 제일 세지요. 그래서 모든 잡신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 능이나 공동묘지 이런 데에는 죽은 사람의 심장과 뇌를 먹기를 좋아하는 망냥이라고 하는 도깨비가 있는데 그것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호랑이와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능 주변에는 소나무를 많이 심고 호랑이를 세우는 것이 그 망냥이라고 하는 도깨비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세우는 겁니다. 이곳은 제5대 문종과 현덕왕후가 잠들어 있는 현능입니다.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는 안타깝게도 단종을 낳고 그 다음날 세상을 떠났는데요. 당시 남편 문종과 시아버지였던 세종대왕은 무척 상심하며 안산에 현덕왕후의 묘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양대군인 세조가 단종의 왕위를 뺏은 후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왕후의 묘까지 파헤치는 폐륜을 저지르는데요. 현덕왕후의 시신은 결국 중종 때 이르러서야 여기 문종의 곁에 함께 묻힐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제14대 선조와 의인왕후, 인목왕후가 잠들어 있는 목릉.
목릉의 정자각은 현존하는 정자각 중 유일하게 다포식 공포를 갖춘 건물인데요. 보물 제1743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18대 현종과 명성왕후가 잠들어 있는 숭릉. 숭릉 정자각 역시 보물 제1742호입니다. 유일하게 팔작 지붕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숭릉 정자각은 조선시대 정자각의 다양한 유형을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보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동구릉에는 이외에도 무려 52년간 왕위에 있었던 제21대 영조와 두 번째 왕비인 정순 왕후가 잠들어 있는 원릉, 24대 헌종과 그 비 효현 왕후, 계비 효정 왕후의 능인 경릉 등이 있습니다. 조선왕조 역사의 숨결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동구릉. 전 세계가 인정하는 문화재가 구리에 있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구리에서 유명한 문화재 하면 또 이곳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바로 아차산 보루입니다. 보루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우는 방어벽인데요. 이 아차산 보루는 누가 언제 만든 것일까요? 5세기 후반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 아차산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싸움을 했다는데요. 여기가 삼국이 아주 치열한 전쟁을 했죠. 당시 백제를 몰아내고 아차산을 점령했던 고구려가 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이 아차산에 보루를 쌓은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가지 못해 고구려는 이곳을 신라에게 내어줬다는데요. 551년에 백제와 신라가 연합이 돼서 고구려를 여기서 쳐내고, 그리고 신라가 백제를 배신합니다. 그 553년에 백제를 여기서 몰아내고 신라가 553년 이후에는 여기를 장악을 하고, 그리고서 삼국 통일을 하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가 되겠습니다. 네. 거기는 한 그 정도 지름 5m 규모의 한 11명 정도가 기거를 했다면 여기 온돌 하나 그 정도 면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개. 아차산에 보루를 쌓고 이곳에 주둔했던 고구려 군사들. 덕분에 아차산 사보루에서는 어마어마한 고구려 유적들이 발굴됐습니다. 이 사보루에서는 방이 8개, 그리고 그 방에 그 온돌이 12개, 그리고 이제 저수장이 2개. 이렇게 큰 시설들이 발굴되었고, 그다음에 토기류가 660여 점, 그리고 철기류가 200여 점이 발굴됐습니다. 아차산 보루에서 나온 유물 중 일부가 전시되어 있는 고구려 대장간 마을 박물관. 여기에 중요한 저기는 복발, 투구, 그다음에 그 벽화에 나오는 도끼, 그다음에 낫, 또 그다음에 마구류, 등자, 그다음에 자갈 같은 거, 그다음에 농사를 짓는 데 들어간 농기구, 이런 것들이 나온 것이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전쟁에 필요한 무기들부터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와 토기류까지 귀한 유물들을 보고 있자니 이곳에서 자급자족했던 고구려인들의 삶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공원처럼 보이는 이곳은 우리나라 근현대 역사 문화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망우리 묘지 공원입니다. 일제 때 조성된 이곳에는 나라를 위해 투쟁한 독립운동가를 비롯하여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이곳은 소파 방정환 선생의 묘. 여기 계신 우리 방정환 선생님께서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한평생을 사신 걸로 보시면 됩니다. 우선 우리 어린이날 제정에
깊이 관여를 하셨고 제정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아동문학가로서 애들을 위한 글을 많이 쓰셨고, 그다음에 어린이 인권 운동가로서 평생을 사셨고, 그리고 독립운동가로 세상을 사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곳은 23대 왕 순조의 딸인 명온공주가 잠들어 있는 곳인데요. 효명세자의 바로 밑에 여동생이셔. 그런데 그렇게 두 분 사이가 아주 정이 두터우셔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잘 지내셨는데, 그만 먼저 오라버지가 1830년 5월 6일 날에 돌아가시니까 그 길로 병이 들으셨고, 그리고서는 또 그 밑에 여동생이 세상을 떠니까 아주 병이 깊어가지고 1832년 6월 13일 날 돌아가셔서 저기 서라벌 예술대학교 그 뒷산에 가서 묻히셨다가 1968년 6월 28일 날 여기에 오셔서 묻히신 그런 내용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겸 스님이었던 만해 한용운 선생은 물론 최초로 종두법을 보급하여 천연두 예방에 큰 공을 세운 의사 지석영 선생도 망우리공원에 잠들어 계신데요. 뿐만 아니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인 도산 안창호 선생의 묘자리와 안창호 선생을 도와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유상규 선생의 묘, 3.1운동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독립운동가 오세창 선생의 묘도 모두 망우리공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치열하게 살다 간 분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 망우묘역. 이곳을 둘러보며 선조들의 업적과 뜻을 기리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무척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구리시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재들도 참 많은데요. 가장 대표적인 문화재는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15호로 지정된 발매동 도당굿. 도당굿 하게 된 마을 사람들에게 복과 덕을 갖다 주게 하고, 마을의 그 화기는 다 내쫓는 이러한 그 굿이 바로 도당굿이라고 하겠습니다.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홀로 말을 타고 적진을 뚫고 남한산성에 들어가 인조를 호위했던 남한갑 선생의 신도비도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2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고려 중엽에 세워진 아차산 3층 석탑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20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사람들로 인해 이 귀한 석탑이 붕괴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1996년 복원 사업에 성공한 덕분에 지금의 온전한 석탑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구리에는 수많은 비지적 문화재들이 있는데요. 청산리 대첩에서 큰 공을 세우고 대한독립군 총사령관까지 지낸 김규식 선생. 그의 집터에는 아직도 많은 이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그러니까 1910년까지 김규식 선생이 사시던 이 기와집 터거든요. 이곳은 구리 지역에서 활발한 독립운동을 펼쳤던 이강덕 선생의 묘입니다. 우리 지역의 독립투사로서는 유일하신 분인데,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대한독립만세 3월 28일, 29일 양 이틀간을 대한독립만세를 부르면서 교문리, 토평리, 아천리 이렇게 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가는 일을 이틀 동안이나 했다고 해서, 이분들이 결국은 1919년 7월 3일에 1년 6개월에 복역까지 하시고
오신 바로 이강덕 선생님이십니다. 이 밖에도 구리에는 조선전기 문신으로 성종대왕 실록을 편찬한 신종호 선생의 묘, 임진왜란의 선무 3등 공신 정기원 선생의 묘 등 수많은 비지적 문화재들이 있습니다. 문화해설사와 함께한 구리 역사여행. 우리 가까이에 있었지만 잘 몰랐던 구리시의 문화재와 역사에 대해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였는데요. 이번 주말에는 부모님이나 친구들과 함께 영상 속 문화재들을 직접 보고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가슴 벅찬 감동과 재미를 느끼고 싶다면 지금 당장 떠나보세요.